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8일 오늘이 입추였나요? 입추가 되면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바람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 아니면 직장인이시라든지 중간중간에 그 시장의 흐름 부분들 보신 분들은 조금 요즘이 장세가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전에 상승 파동 자체가 주가 지수라든가 보면 2000선 이하에서부터 2400선까지 반등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종합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600포인트 이하에서부터 640포인트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 박스권 부분들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전에 작년 후반, 올해 초에 봤었던 탄력적인 흐름 부분에서 참 오랜만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 부분이 나오니까 투자가 조금 재미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앞만 보고 달릴 수는 없죠. 잠깐 우리 주말에 쉬는 것처럼 그 다음 상승 파동을 위한 쉬는 과정 중이라는 생각 부분들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막상 시장을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 스팟 방송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이유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코스를 알면 자기 체력 안배를 하는 것처럼 이유라든지 향후에 어떤 대략적인 시나리오 부분들을 그려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완충작용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향후에 투자하실 때 볼 부분, 왜 이런 박스권 양세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는지, 외국인들은 왜 이런 시장 변동성, 특히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스피 시장 자체가 큰 것 같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리가 보면 코스피 시장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에요. 작은 시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시장 변동성을 만들고 변동성 장세에서 저점의 징후 부분들은 어디에서 체크가 될 건지,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특집 방송으로 지금 일부 부분에서 건설, 자동차, 글로벌 업황 부분들, 오늘 어제 이쪽 섹터의 움직임 부분들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이 섹터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향후에 어떤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지 미리 알아두고 계시면 다음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큰 도움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다음 포석 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중으로 첫 번째 섹터 부분에서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글로벌 오팡 체크 부분을 좀 해드릴 것이고, 주말에 관련 내용 부분은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아무래도 녹음 방송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분들이라든지 그 라이브 방송 부분들 한다고 하면 자꾸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세뇌를 시키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던데 녹음 방송 부분들에서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죠. 저도 가물가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 투자 심리 부분들 위축되실 필요 없다라는 전혀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동성 장세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이제 8월 여러분들 되기 전에 주말에 8월달 정세의 큰 흐름 부분들 세 가지, 큰 흐름 부분들은 몇 가지 중심 포인트 부분들이 있다. 이게 결정이 좀 돼야 된다. 지난달에는 유가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코멘트를 드렸고, 그 다음에 뭐 20이라든지 FMC 통화정책 회의 부분들인데, 이번 달에는 3분기에 봐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러프하게 한 두 가지를 꼽은다 하면, 첫 번째가 잭슨홀 미팅 부분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이게 좀 어떻게 그 뭡니까 블랙스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문제 없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들 협상, 그 위기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항상 지나와서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보면 한 제 기억으로 한 번 정도만 시장에 큰 영향 부분을 줬고, 나머지는 그냥 그 전에는 우리가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가질 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심리가 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잘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불확실성 자체가 더 커지는
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정권의 가장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채 발행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다 진행이 돼야 돼요.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을 진행돼야지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그 과정이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보면 달러의 방향성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성 부분들이 있고 신용 관련된 부분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 기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8월달 이후에 9월달 3, 4분기 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부분은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외국인들이 현재 시점 부분에서 국내 증시 부분에 대용주군을 일부 매도할 정도로 한 달 정도 많이 좀 했습니다. 1조 원 정도 이상 매도를 진행했는데 그 매도가 집중됐던 부분은 전기전자 쪽이 매도 1조 원 이상 정도 매도가 됐다고 제가 주말에 한번 수급상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죠. 그 외의 섹터에서는 매도 규모 자체 상당히 미비하고 추가적으로 매수 자체가 또 강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제가 그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 지표 부분들이 실업률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임금 관련된 부분들이 8개월 내에 최대치가 올라갔다는 코멘트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경기 특히 미국은 고용률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하면서 임금이 상승하니까 소비 여력 부분들이 증가되는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부분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무리 이렇게 변동성들이 생기더라도 소비임금 자체가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한번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잘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 잘 꺾이지 않아요. 웬만한 충격 파동이 있지 않고는 잘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소비가 증가하고 소득 임금 부분들이 증가할 때는 나중에 향후에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제조업 전체적으로 순환 사이클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실적이라든지 재무 가치 부분들이 탄탄한 회사인데 회사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충격 파동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 파동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주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질 가치가 실적을 잘 내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자산 가치가 재무 가치가 좋은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치고 올라와요. 소비라는 부분, 소득 임금이라는 부분이 그런 하방 경직 부분에 상당히 탄탄한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9월달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들은 불확실성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과정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남아있죠.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눈치 보기 부분들로 먼저 들어가는 형상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전기전자 쪽의 상승폭도 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달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화두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8월 중하순 정도의 을지훈련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초인가요? 북한군 창설 기념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북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화 채널 부분들이 형성이 될지 아니면 다음 포석 부분들을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이제까지 올라갔던 종목군들 한번 챙겨놓고 꼬리 가지고만 변동성 장세니까 현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꼬리 가지고만, 그리고 가끔 코스닥 가지고 투자 심리 부분들 위축시키거나 강화시키거나 이것만 계속 완급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점 부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계속 코멘트 드리는 게 장세 자체가 이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파동 부분들을 매매를 할 때 신용이라든지 박스권이 움직이니까 한꺼번에 덜컥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차분하게 외국인들 같이 좀 여유롭게 시장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가장 기본의 매매 원칙이 좀 된다
라고 이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과 박스권 장세의 저점의 징후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 부분들, 우리가 아까 그 두세 가지 이슈 부분들의 불확실성이죠. 변동폭이라고 좀 그렇고,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한번 설정을 좀 해드리면, 코스닥은 지난번에 640포인트, 650일 1차, 그 다음에 2차가 640포인트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그래서 맥시멈으로 630에서 640 정도 선에서 하방 경지 1차적으로는 그 코스닥이 1차적으로 나왔어요. 저점 부분은 나오면서 반등 부분도 소폭 진행하는데 아직은 지금 640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지 부분들이 외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와도 큰 상관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630과 640 정도의 하방 경지 부분들을 테스트하는지, 코스닥은 그런데 시총상위 종목군 특히 셀트론의 반등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전기전자 쪽 외에 바이오라든지 그 외의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어제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IPO 저가 신규 자금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630에서 640, 64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350 정도로 일단 설정을 좀 해두시면서 지금 2400선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2390선 전후에서 하방경직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옵션 만기다 보니까 오늘 장중 스팟에서 말씀드렸던 313이라는 기준대 어디 쪽에서 수급으로 이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들은 그 옵션 만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수급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잠깐 어느 쪽으로 요동을 치더라도 그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회복하는 그런 성향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어디서 하방 경지 부분들을 만들어 줄 것인지, 거기에 뭐 전기전자 쪽이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그 외 종목군들은 오늘 소폭 조정 부분들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하나가 전기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하락이 나오고, 전기전자가 빠지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또 반등을 하는, 이렇게 계속 스위칭 매매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그쪽 그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부분들을 분할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그 후보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섹터가 많은데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조금씩 중간중간에 제가 자료 부분들이 수집이 되면 하나씩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섹터가 오늘 변동폭이 좀 커졌죠. 자동차 섹터 관련된 부분하고 건설업종 관련된 부분들의 현재 진행 상황 부분들, 여러분들 이럴 때 미리미리 학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황 부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아차라든지 현대차의 하락 부분들이 좀 과하게 좀 나왔어요. 뭐 시장에서 미리 알고 아침 브리핑에서 제가 그 기아차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내용이 나오고 오늘 장중에 3, 4% 정도,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쪽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는데, 물론 그 현대 기아차가 상반기 실적 부분들 작년 대비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큰 건 사실이에요. 중국의 사드 영향 부분들로 상당히 미움터를 좀 박히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보면 그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그 규제 부분들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됐죠. 강화되면서 아직도 그 여파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흐름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코멘트를 들었던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달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베이다이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진핑 집권 1기가 마무리되고 더 강력한 시진핑 2기 집권 체제 부분들이 출범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치산이라는 오른팔, 시진핑의 오른팔인데 아침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뭐 거의 서열 2기까지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걸로 지금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강력한 시진핑 정권이 이기가 시작이 됩니다. 리커창이 3위로 내려가고 왕시산이 2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시진핑의 10년 정권이 15년 정권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 부분들의 어떤 뭡니까 그 나라 국민 부분들을 모으는 걸 하나의 사드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적을 미국이라는 전제 하에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를 하면서 이용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슈퍼 301조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됐을 때 중국이 북한 제재라는 부분들의 찬성 쪽으로 좀 돌아섰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약간의 뭡니까 사드의 영향권 부분들이 기존에서 조금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가 이제까지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처음에는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차의 하락 부분이 첫 번째가 그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10조 이상 투자 부분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하락 부분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하락 부분들에서 박스권이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차도 보면 하반 경직 부분들은 나와 있어요. 하반 경직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주가 부분들 보시면 현대차나 기아차도 보면 그걸로 인한 하락 부분들이 20만 원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주가가 그 10조 이상 투자 부분들 하지 않을 때는 20만 원대 움직였던 게 지금 10만 원대까지 12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왔고, 지금 10만 원, 12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의 박스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드 영향으로 주가가 17만 원짜리가 12만 원 내려왔고 다시 17만 원 찍고, 이번에 뭐 지금 이제 기아차 관련된 부분들로 기아차는 같은 경우는 지분법 이익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아차의 순이익 부분들이 줄어들면 현대차가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부분들 보면 20만 원대에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10만 원 초반에서 17만 원, 그리고 지금 17만 원에서 12만 원대, 지금 14만 원 정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길게 보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항상 보면 이 박스권에서는 이제 이 뭡니까? 이 매매 파동 부분들 기본 원칙을 뭘까요? 저가 매수, 고가 매도예요. 우리나라 종합지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저가 매수라는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배팅을 못해요. 왜? 하락 부분이 나온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겪어왔잖아요. 겪다 보니까 섣불리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 그 자동차 섹터 부분에서 다른 면을 한번 좀 보자고요. 기아차가 이제 D-11이죠. D-11이어가지고 만약에 최대치가 3조 원 정도의 벌금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작년 대비 실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3분기 적자 가능성,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저점 12만 원대, 13만 원대 하반 경직 부분들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있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대 하락폭 부분들이 보면 3만 원대 초반이에요. 지금 3만 5천 원인데 지난번 저점이 3만 3천 원대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 산 정상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갔 다음에 내려올 때 보면 만약에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속도 자체가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죠. 근데 이제 가속도가 점점적으로 그 평지를 오게 되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폭들이 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뭐가 필요하나요? 박스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본파동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자동차 섹터 부분들 보면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드 영향, 실적 약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뭡니까? 이런 그 대손 충당금 부분들에서 3, 4분기 적자 가능성 부분들까지 좋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이면에 여러분들한테 보실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어차피 D-11이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 부분을 줄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6년도에 6만 원에 움직였던 종목이 반토막이 났어요. 3만 원대까지 하락이 계속되다가 이번에 살짝 고개를 옆으로
박스권을 돌리려고 지금 첫 번째 파동분이 나오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고, 현대차는 박스권 부분들이 움직였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드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그 시진핑 정권 2기가 되면 다른 기조 부분들로 조금 변화될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살짝 엿보는 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정권 2기의 가장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게 1대1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1대1로라는 부분이 될 가능성 자체가 큰데, 1대1로라는 부분들을 하려면 해외 투자자들, 그 나라들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협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도 쪽에 지난번에 투자 부분들을 제의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드 가지고 이번에 301조 때문에 뭡니까 중국이 북한 제재 부분들을 손들었던 것처럼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분들이 개발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드에는 기존의 그 뭡니까 무기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 부분으로 진입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드 관련된 이런 내용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기조 자체가 일단 바뀔 가능성 부분들 1차적으로 한번 보고, 왜 중국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사드로 인해서 현대차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부분들이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조가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서 조금 바뀐다 하면 우리가 뭡니까 반전 포인트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그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보니까 하이브리드 쪽에 가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선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뭐 2020년도 전후 해가지고 유럽 지역에서 이걸 계속 감축을 한다고 이미 공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와 있지만 신흥국 쪽에서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뭐 소득 수준 자체가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죠.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빨리 나오는 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이에요. 자, 신흥국의 소비 부분들 소득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부분들 처음에는 IT 전자제품이라든지 간단한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산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자동차 그 다음에 주택 이 소비 부분들까지 확대가 되죠. 그런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신흥국에 대한 포석 부분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 하반기에 신차 효과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라는 게 아니라 현재 이런 상황 부분들로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D-11이니까 그 판결 결과 부분들 보시면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그러면 신차 효과하고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로 저쪽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좀 더디지만 박스권 파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박스권을 깨는 파동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 부분들은 현재 그 정도까지 코멘트 드리고,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건 다음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하고, 테슬라 관련주들 움직임 부분들이 틈새 시장으로, 테슬라가 오늘, 회사채 발행, 정크본드 식으로 해서 그 투자를 1조 원 정도 회사채 발행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모델 3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관련된 종목군하고 업종군이 있으면 그 긍정적인 영향 부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건설업종 부분들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국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도시재생도 보니까 서울 수도권 부분들은 제외를 하면서 국내 부분은 조금 뭡니까 비탄력적이긴 해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제가 삼성엔지를 얘기를 드렸었죠. 아침에 수주 부분 나왔다. 두쿰이라 대우건설 쪽에 수주 부분 나왔다라고 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건설업종 부분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당분간은 하반기에는 뭐가 키워드의 핵심 키워드가 되냐면 해외 수주예요. 무조건 해외 수주예요. 국내 부동산 규제 부분들은 당분간 완화될 가능성보다는 이제 보실 부분은 하반기에 제가 건설업종에서 키워드를 두 가지를 딱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이 부분 명심하세요. 잡는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규제 부분들을 너무 몰아치다 보면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중심축으로 잡았던 게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인데, 자,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 이번에 수도권을 일단 뺐어요. 근데 규제 완화 부분들, 규제를 너무 계속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서민들 대책 부분들이 이제 9월, 10월 달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국내 모멘텀은 그걸 첫 번째고,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심축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건설업종이 재무구조 개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예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작년 영업이익 대비 올해 영업이익 개선폭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던 것처럼 미리 좀 해놨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이제 하반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그 5조 원짜리 대우건설하고 5조 원짜리 정유공사를 수주를 했죠. 이제 3, 4분기 계속적으로 이 수주 부분들이 좀 돼요. 바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발주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실적 부분들을 올려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좀 하기 때문에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8월 달인데 이번에 오만 두쿰 공유공장이 대우건설하고 삼성 컨sortium의 라마단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발표가 나왔죠. 7월달 라마단이 거의 끝났기, 7월 초에 끝났기 때문에, 6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만 이번에 나왔고, 이쪽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발주 부분들이 나옵니다. 발주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코멘트를 좀 드린다 하면, 오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읽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후계구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 이분이 지금 예전에 비전 2030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탈석유화 경제정책 부분들을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아람코의 상장 부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2의 중동봉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부분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왜? 아람코에서 나오는 금액 자체가 이걸 가지고 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가 지금 30대인데 젊은 그 기운을 가지고 향후에 왕정국가입니다. 사우디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뭐 시진핑처럼 5년 10년 하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 이번에 집권 잡았으니까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 비전 2030으로 그 승부수를 지금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 2030 부분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탈석유하기 때문에 석유화 시설뿐만 아니라 정유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산업도 지금 마찬가지고, 뭔가 건설 부분들을 아람코 상장을 통해 가지고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 가지고 젊은 피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봐라 라고 하는 내용 부분들을 그 체크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모하메드 빈 살만이 홍해 프로젝트가 뭐냐면, 기존의 그 내부가 그 사우디의 주력의 도시국가 부분들이 뭐냐면 내륙 출신인데, 내륙 출신이다 보니까 이 걸프만 쪽에 유전이 많죠. 그래서 뭐 시아파라든지 이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걸 좀 시끄러운 데를 벗어나 가지고 홍해 쪽으로, 서부 해안 쪽에 비자 특구, 비자를 면제하고 복장도 프리, 음주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문화라든지 이런 분 자주 얘기 드리는 게,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걸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율법 국가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뭘 율법의 강도 부분들을 따진다 하면 누가 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냐면 사우디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홍해 프로젝트, 아라비아 반도 서부 해안 북쪽 200km에 따라서 파격적으로 관광 특구를 만들려고, 두바이처럼. 두바이가 여러분들 그걸로 많이 컸죠. 그래서 이쪽에 그 개발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관광 자원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요. 근데 여기에 그거보다 비자를 면제를 하고 복장을 여러분들 그 히잡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음주도 가능한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물론 내부의 그 뭡니까 집권 세력분들은 이런 걸 절대 보수파들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 주체가 사우디 공공투자 펀드인데 왕세자가 본인 의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코의 기업 공개로 자금 들어오죠. 그러면 파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뭔가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중동 지역에서 보면 이란도 보면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오만도 마찬가지고 유가가 20달러부터 50달러까지 반등이 나오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오늘 저녁에 오펙 회의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감산율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 가지고 이걸 체크하는 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출 물량 자체를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감산율이 몇 퍼센트 이행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수출 물량 가지고 한다면 유가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유가가 40달러 이상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효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건설 수주, 중동 쪽에서 발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만약 유가가 50달러 넘어갈 경우에는 뭐가 또 플러스 알파 되냐면 플랜트 쪽 있죠. 해양 플랜트 쪽. 여기도 손익분기점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선업종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조선업종까지. 바로는 아니에요. 바로 50달러, 60달러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익이 바로 진출되고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주를 하고 준비하려면 기본 3년에서 5년 정도 짧아도 그런 거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개선이 된다. 그래서 50달러 안착 부분들의 의미 부분들이 될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발주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존에 뭐 오만 술주 그 다음에 바레인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 중동 전체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아람코 상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먹거리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한꺼번에 사가지고는 이게 대응이 안 돼. 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를 관심권에 두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부분들 분할로 차분하게 분할로 매달 적립식으로 사면 어떨까라는 관심권을 두셔도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스코 22만원대 여러분들 제가 철강 섹터 부분들을 관심권에서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변동성 박스권 장세의 징후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만드는지 그리고 건설과 자동차의 현재 글로벌 업황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 방송 부분을 녹음을 해드리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서 다음 부석 부분의 시나리오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오케이 하락 부분들이 진행돼 그러면 나는 다른 투자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저가 매수, 분할 매수, 물량 부분 모아가는 전략 부분들이 하나의 기준점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자료 부분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특집 방송 부분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좋은 지침이 되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집 방송 부분들 건설업종하고 자동차하고 변동성 이유가 나오는 이유 관련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방송 잘 들으셨으면 들으신 분들 중에 좋아하기, 공유,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리면서 오늘 8월 8일 저녁 지금 7시가 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한 저녁 보내시고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막을 전해 들어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 다시 겨울로 시작되듯이 흩어진 이유 사이로 그대의 내 맘에 쌓여버린 떠나지 말라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든 뒷모습만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지는 맘이 더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워내고 행복했던 그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니 아무것도 맘대로 안 돼요 아픔은 그저 나를 따라와 밤새도록 커져가는 그리움 언제쯤 익숙해져가나요 많은 날들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나눴던 말들 애써 감추고 돌아서네요 떠나지 말라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그대 내게 오지 마요 두 번 다시 사랑하지 마요 그댈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지는 맘이 더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워내고 행복했던 그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부를 수도 없이 울었던 그대가 지나친 바람에도 목이 메여와 어디에도 그대가 살아서 우리 사랑하면 해요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 행복했던 그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가기를